연말이 될수록 물가 얘기 자꾸 나옵니다. 물가에 아무래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붕어빵, 그 간식, 길거리 간식은 한 개에 1,000원이 됐습니다. 두 개, 뭐 세 개 2,000원 막 이랬었는데 너무 올랐어요, 정말. 저도 약간 집 근처에 붕어빵을 약간 트럭 있잖아요. 네. 트럭에서 파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3개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 파는 데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가게 들어가서 파는 붕어빵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1,000원 말씀하셨는데 네. 무슨 소리 1,500원, 2,000원씩 아, 합니다. 그래요? 물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재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우리가 게다가 여기서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원재료는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니 원래 가격이 올랐고 게다가 환율까지 올라가지고 2배로 오른 이 원자재 비가 그대로 물가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먹거리 물가 공포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확인했더니 먹거리 물가가 5년 새 27% 정도 오른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 통계가 나왔다면 실제 체감은 더 많이 그렇죠.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바나나나 망고 이런 거 사보면 되는데요. 뭐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제 망고 가격이 이제 지난해 같은 해에 비해서 이제 요새 한 7,100원 정도 한다는데 33% 가량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애플 가격도 개당 7,933원, 작년보다 23% 올랐다. 이게 뭐 사실 환율 효과도 좀 있고 여기 더해서 이제 뭐 각종 그 세금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같이 오르면 운송료 오른다 뭐 다 오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수입 물가가 오른 거에 환율까지 오른 데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각종 이제 유통 비용이 같이 올라 버린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밥상 물가가 우리 그렇게 싸다고 생각했던 미국산 쇠고기까지 올랐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맞아요. 포함돼 버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물가는 20% 올랐다 이렇게 5년간 20% 올랐다 그래도 그 식품은 27% 올랐다는 게 굉장히 서민들의 그 장 보는 문화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귤이 105%나 올랐어요. 저 너무 실감하는 게요. 저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귤이거든요. 귤이요? 네. 근데 귤값이 예전에는 그렇게 안 비쌌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최근- 쌓아놓고 맞아요. 먹던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귤이 지금 올랐네요. 100% 넘게 오르면서 아무래도 귤 사드시는 가구에서는 좀 부담을 상당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휘발유, 석유류 가격 이거 그나마 좀 안 올랐는데 이게 3년 만에 다시 이것도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또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3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돼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11월부터 이제 석유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가까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물론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석유류 물가가 그러면 2022년에 생각해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졌을 때 그때 네, 어땠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올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사실은 좀 이렇게 안정화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오르면 이게 이제 연관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운송료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바로 직격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비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통 비용이 들썩들썩하게 되고 이게 네. 소비자 다시 또 물가로 오는군요.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석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게 좀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논의 중이라니까 조금 안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감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도 뭐 소상공인도 모두 다 지금 한숨을 쉬는 상황입니다. 아예 장사 접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 아까 붕어빵 얘기 나왔는데 붕어빵 장사 트럭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네, 요즘에. 맞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붕세권 안내하는 앱이 등장할 정도로 네. 붕어빵 가게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 와중에 연말연시 호텔 케이크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 50만 원짜리 케이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 야, 이거는 너무 물가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예쁘긴 하고 맛있어 보이기는 네. 하지만 네. 좀 너무 물가를 사실 저게 자극할 수 호텔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일종의 자존심 경쟁이에요. 음. 누가 비싸고 고급스러운 거 내놓느냐라고 하는데 저 50만 원짜리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개만 판대요. 아. 그러니까 약간 시그니처 상품인 거고요. 네. 하지만 연말에 이제 케이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문제가 뭐냐면 이 가공식품 물가 이거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연말에는 뭔가 좀 소비를 하고 싶잖아요. 음흠. 그리고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합니다. 이때는 가격을 올려도 매출에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일단 가격을 올려요. 비수기가 되면 원재료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이상 가격을 원래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3만 원짜리 케이크 있었는데 연말에 4만 원 올립니다. 그럼 비수기에 이거를 다시 3만 원 내리느냐? 아닙니다. 아, 한 3만 그렇죠. 5천 원 정도로 내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른바 연말 케이크플레이션 현상 나타날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동시에 가성비 케이크도 있다고 하니까요. 가성비 케이크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박소 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